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계속해서 need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을 소개하겠는데요. need로 끝나는 9개 명사와 또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과 표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cloudiness입니다. cloudiness는 구름인 cloud라는 명사에서 나와서 cloudy 해서 끝에 y가 붙어서 구름이 낀 이란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cloudiness, 구름이 많이 낀 상태, 흐림이 되겠습니다. 뭔가 상태가 좀 안 좋고 전망이 안 좋고 그럴 때 흐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cloudiness라고 쓸 수 있습니다. 구름의 색은 흰색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을 말할 때 영어는 로이그 바이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하는데 영어는 이제 로이그 바이브 이렇게 하는데 어떤 색이냐면 red 빨간색, orange 오렌지색, 그 다음에 yellow 노란색, green 초록색, blue 파란색, 그 다음에 남색은 indigo, 그 다음에 보라색은 violet 이렇게 해서 로이그 바이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도 색깔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좀 보실까요? 우선 auburn 있습니다. 젓갈색. 그 머리카락 색깔이 이런 젓갈색인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auburn hair 하면 이제 젓갈색 머리카락 색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아는 베이지 있죠. 베이지색, 블랙 검은색이고요. 브라운 갈색, 그 다음에 burgundy 해서 어두운 진홍색, crimson 밝은 진홍색, gray 회색이죠. ivory 상아인데 코끼리 그 길게 나온 치아 있잖아요. 그 이빨을 ivory 상아라 그러고 그 상아색이 되겠고요. jade는 옥입니다. 옥색. 우리 옥으로 조각도 하고 장신구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 jade 옥입니다. 옥색이 되겠고요. khaki 해서 이제 카키색. 그다음에 mustard 겨자색이죠. navy는 짙은 남색을 navy라고 그러고 olive 올리브색 황록색이죠. 초록색과 노란색이 같이 있는 황록색 그래서 올리브. 그 다음에 핑크색이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단어고요. 퍼플 자주색이 있고 스칼렛 선명한 진홍색, 화이트 흰색 이런 색깔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dryness인데요. 형용사 dry 마른 건조한 이라는 데서 나온 명사가 dryness 건조라는 뜻입니다. 마른 상태. 그 다음에 dry는 말리다라는 뜻의 그 동사의 뜻도 있습니다. 또 dryness 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렇게 다가갔을 때 좀 냉담하게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때도 dryness 그래서 냉담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마르고 건조하고 dry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가뭄이 있네요.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 가뭄 마른 상태 그때 drought 가뭄이 되겠고요. 반대말은 이제 홍수가 되겠죠. flood 해서 뜻은 명사는 홍수가 되겠고 또 동사로는 범람하다 홍수가 나서 막 이렇게 물이 넘치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건조한의 반대말이 되는 것들이 또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영국의 날씨가 좀 건조한 날씨보다는 축축한 습기가 많은 날씨가 많기 때문에 영어에 이런 좀 축축하고 습기가 많고 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damp가 있습니다. damp가 축축한 여기서 나온 명사가 dampness 해서 축축함 축축한 상태가 되겠고요. dampen 동사가 되겠죠. 축축하게 만들다 물에 적시다. 그 다음에 또 drench가 있습니다. drench 흠뻑 적시다. 그래서 drenched 하면은 흠뻑 젖은 완전히 젖은 과거분사가 돼서 형용사가 됐죠. 그 다음에 humid 해서 습도가 높은 습한 humidity 명사는 습기 습도가 되겠고요. humidify 동사가 되면은 축축하게 만들다 적시다. 여기서는 명사가 가습기가 있죠. humidifier. 그 다음에 수분이 있습니다. moist 촉촉한 축축한 moist가 있고요. 여기서는 명사가 moisture 수분 습기 그 다음에 또 동사는 moisten t가 여기서는 소리가 나지 않죠. moisten 해서 촉촉하게 만들다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oak가 있습니다. 또 담그다 흠뻑 적시다 drench하고 좀 비슷하죠. 그 형용사는 soaked 해서 흠뻑 젖은 완전히 젖은. 그리고 soak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질척거리는 흠뻑 젖은. 예를 들어서 빵을 토스트를 했을 때 처음 막 나오면 이제 바삭거리고 드라이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수분을 먹어서 좀 이제 흐느적거리고 질척거리고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쏘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흠뻑 젖어서 질척거리고 하는 상태, 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wet가 있죠. 젖은. 이거의 반대말이지 dry의 반대말 하면 이제 wet를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젖은, 수분이 많은 에 관련된 단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darkness인데요. darkness는 dark, 어두운 이란 형용사에서 나온 명사죠. darkness. 동사는 darken 하면 어둡게 하다 하게 되겠고요. 비슷한 말로 dim이 있습니다. 어둑하고 좀 침침하고. 그 다음에 동사의 뜻은 이제 밝기를 낮추다 해서 dimmer, 명사가 dimmer가 되는데, 우리 그 밝기 조절하는 그 손잡이 있잖아요. 스위치. 그런 거를 dimmer라고 합니다. 그 밝기를 낮추고 조절하는 그런 그 조명 그 조절 손잡이를 dimmer라고 하죠. 그 다음에 dark 하면 어두운, 빛이 별로 없는 것 외에도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럴 때도 dark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gloom, 우울, 침울 하는 그런 명사가 있습니다. gloom.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gloomy 하면 어둑어둑하고 우울하고 뭔가 좀 전망이 안 좋고 그럴 때 gloomy 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늘이 있죠. shade, 그늘이 있고요. shady 하고 끝에 y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면 그늘이 진. 여기서 나온 명사가 shadow 해서 그림자가 있죠. shade는 그늘이고요. shadow는 그림자입니다. dark의 또 반대말은 이제 좀 명석한, 밝은 이런 뜻이 있는 bright가 있죠. bright는 그 dark의 반대말 어둡고 밝은 하는 밝은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머리가 명석한, 또 성격이 쾌활한 이런 bright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명사는 brightnes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light가 또 있는데요. light는 밝은, 빛 이런 명사로는 이제 빛, 광선, 또 불도 되겠고요. 형용사는 이제 밝은, 그 다음에 연한, 색이 짙고 연하고 할 때 그 light를 쓸 수 있고요. 또 무게가 가벼운, heavy의 반대말로 쓰는 가벼운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light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밝은이라는 뜻이 있고, 색이 연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무게가 가벼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명사로는 빛, 광선, 불 이렇게 쓸 수 있고요. light에서 나온 형용사가 또 alight가 있는데요. 앞에 a가 붙어서 불이 붙어 있는, 불타는. 근데 alight 같은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지 않고요. 보통 서술형으로 씁니다. 이렇게 쓰는 형용사들을 조금 뒤에 다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하면 또 반대되는 말로 햇빛이 나는 sunny가 있죠. 태양, sun에서 나온 형용사 sunny 하면 햇빛이 나는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이번 단어는 deafness인데요. 형용사 deaf, 귀가 먹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런 형용사에서 나온 명사가 deafness 해서 귀가 먹음, 귀 기울이지 않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딱 귀를 닫고 있는 상태, 뭐 이런 걸 deafness라고 하죠. 동사는 deafen,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 en이 붙어서 귀 먹게 하다 이렇게 씁니다. 귀 먹은 상태가 deaf고요. 그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blind, 장님의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런 말이 되겠고요. blind가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이 박쥐처럼 눈이 멀은, 아주 눈이 그 깜깜한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as blind as a bat, bat가 박쥐고요. 박쥐처럼 눈이 멀은, 박쥐는 동굴 속에 어둠에서 살기 때문에 눈이 퇴를 해서 앞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as blind as a bat 하면 아주 눈이 멀은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dumb이 있는데요. dumb은 이제 벙어리입니다. 또 벙어리인이란 말도 되고, 또 멍청한 dumb, 여기서 B는 소리가 나지 않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dumb 하면 벙어리인 형용사도 되고, 또 멍청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없는, 말을 못하는 이런 벙어리의 뜻은 또 mute라는 게 있습니다. 말 없는 벙어리의, 우리 그 텔레비 리모컨 같은 거 보면은 소리 잠깐 죽이는 거 있죠. 그런 걸 뮤트 키가 있습니다. 뮤트 버튼이 있죠. 그것이 이제 말이 없는 벙어리의 이런 뜻의 단어고요.
deaf거나 blind거나 dumb면 보통 이제 장애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은 handicapped pers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handicapped parking이라고 하고요. He made me speechless 하면 그는 나를 말이 안 나오게끔 만들었다. speechless가 말이 없는,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죠. 진짜 어마무시한 엉뚱한 짓을 해서 내가 참 말문이 막혔다 할 때 He made me speechless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She was dumbfounded at the sight 하면은 at the sight 그 광경을 보고는 She was dumbfounded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문이 막히다를 speechless 또는 dumbfounded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이번 단어는 dizziness인데요. dizziness는 형용사 dizzy 어지럽고 현기증 나고 뭔가 팽팽 머릿속에 돌아가는 그런 형용사 dizzy에서 나온 명사가 dizziness 해서 현기증, 어지럼증입니다. 머리가 빙빙 돌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단어가 두통이 있죠. headache. head가 머리고요. ache가 통증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결합해서 headache, 머리 통증, 두통. 그 다음에 위장이 stomach인데요. 위장통 해서 stomach ache 해서 이거는 위장 아픔, 위장의 고통, 위통이 되겠습니다. ill 하면 아픈 또는 나쁜, 뭐가 좋지 않은 그것의 반대말로도 ill 쓸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아픈 상태, 질병이 있는 상태, ill. 여기서는 명사가 illness. 그 다음에 비슷하게 sick하고 sickness가 있습니다. sick은 아프고 불편하고 좀 구토가 나오려고 그러고 또 좀 지겹고 할 때 sick을 쓰고요. 이거의 명사가 sickness, ill, illness, sick, sickness. 주로 ill 하면 좀 질병이 있어서 아픔을 말하고요. sick은 약간 좀 일시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아픈 상태들이 있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우선 blister 하면 물집이 되겠고요. bruise 하면 멍, 타박상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혈, 피가 나오는 거는 bleeding 하면 출혈이 되겠는데 bleed가 피를 흘리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bleeding 하면 출혈입니다. 손에 굳은 살 베기고 못이 베기고 하는 걸 그 callus, 굳은 살이나 못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contusion 하면 bruise하고 좀 비슷하죠. 타박상입니다. fracture 하면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되겠고요. itch는 가려움, 가렵다 할 때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가려운 것. 그 다음에 numbness 하면 감각이 없는 무감각이고 저리고 할 때 numbness. 우리가 다리 양반다리하고 좀 오래 앉아 있다가 다리를 피면 다리에 감각이 없고 저리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손발 끝에 감각이 없네 할 때 numbness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다리가 좀 쩌릿쩌릿하고 할 때는 pins and needles 이렇게 씁니다. 따끔따끔 핀하고 바늘하고 이런 것이 따끔 막 찔러대는 듯한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이죠. pins and needles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 다음에 concoction 한번 했었죠. 뇌진탕입니다. 그 다음에 변을 잘못 보는 변비 constipation. 그 다음 반대로 설사는 diarrhe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eartburn이라고 해서 속이 쓰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심장이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걸 느낌을 잘 모르겠는데 속쓰림, 위장에 관련된 건데 소화가 잘 안 되고 할 때 heartburn이라고 합니다. 속쓰림.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은 indigestion 해서 digest가 소화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digestion은 소화인데 그 앞에 in이 반대를 뜻하는 in이 붙어서 indigestion 하면 소화불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토는 vomit이 되겠고요. 사람의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목구멍은 throat, 그 다음에 콩팥 kidney, 그 다음에 간은 liv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허파 폐는 lung, 그 다음에 갈비뼈는 이제 rib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앞에서 dumb하고 numb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끝에 mb로 끝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끝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b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어의 불규칙성을 또 나타내는 단어들인데요. 단어들이 짧습니다. 길이가 짧고 또 발음도 다 다양하게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영미권의 그 코미디언들도 이런 걸 소재로 해서 영어가 참 웃기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음이 다 제각각이다 할 때 코미디로 쓰는 것도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bomb 있는데 이건 폭탄입니다. 그 다음에 catacomb 해서 이거는 이제 지하묘지, 그 가톨릭 신자들 지하묘지 할 때 catacomb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지하묘지를 catacomb 할 때 끝에 있는 또 B는 묵음이고요. 오르다, 올라가다 할 때 climb 있습니다. 이때 B도 마지막에 있는 B도 묵음이고요. comb 이거는 빗이나 빗질하다, 머리카락 이렇게 빗어 넘기고 할 때 그 빗질하다 하는 comb이 있고요. crumb 있습니다. crumb 하면 빵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umb 아까 했었죠. 그 어리석은 이란 뜻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lamb 있습니다. 어린 양, 양고기, lamb. 그 다음에 우리 팔, 다리, 사지, 몸통 말고 팔, 다리, 사지를 limb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numb 해서 무감각한, 감각이 없는. 그 다음에 plumber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배관공입니다. 이때도 이제 B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plumber 해서 배관공. 집에 뭐 여러 가지 파이프들 지나가잖아요. 수도 파이프도 있고 하수 파이프도 있고 이런 파이프들을 다루는 사람들을 배관공, plumbe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humb 해서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tomb 하면 무덤, 묘지입니다. 발음이 tomb이 아니고 tomb이 됩니다. 그래서 bomb, 폭탄은 bomb이 되고요. 빗은 comb이 되고, 그 다음에 무덤은 tomb. 이렇게 똑같이 OMB이지만 발음이 다 제각각이라는 참 영어의 참 그 불규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궁, 아기들을 그 잉태하는 그 자궁은 wo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B로 끝나는 이런 짧은 단어들이죠. 영어에 아마 앵글로색슨족들이 쓰던 그런 단어들 같은데 다양하게 불규칙적으로 변화를 하고 끝에 있는 B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ullness입니다. dullness는 형용사 dull, 따분한, 무딘, 칙칙한, 뭔가 느낌이 안 좋죠? 그런 형용사 dull에서 나온 명사가 dullness 해서 둔탁함, 그 다음에 행동이 빠르지 않고 굼뜬, 뭐 이런 명사가 되겠고요. 부사로는 dull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dull 하면 또 이제 관련돼서 생각나는 단어가 blunt가 있습니다. 무딘, 뭉툭한, 뭔가 이렇게 매끈하지 못하고 날카롭지 않고 뭉툭한 그런 blunt가 있고요. 명사는 bluntness, 그 다음에 부사로는 bluntly 해서 묵뚝뚝하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재주가 없는 그런 뜻은 또 clumsy가 있죠. 서툴고 손재주가 없는 clumsy 에서 나온 명사는 clumsiness, 그 다음에 부사는 clumsily 해서 서툴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dull이나 blunt, clumsy 이런 것과 이제 반대되는 그런 단어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전에 소개했던 keen이 있습니다. 날카롭고 예민하고 또 열심인 keen, 또 sharp도 있죠. 날카롭고 예리한, 예민한 그런 sharp가 있고요. 그 다음에 agile이 있습니다. 민첩하고 기민한 agile. 여기서 나온 명사는 agility, 민첩성, 재빠르고 삭삭삭 빠져나가고 막 그런 상태 있죠. 그런 agile, agility라는 명사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raft 하면은 기능이나 기술, 또 공예품 뭐 이런 것들을 craft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crafty 해서 교묘한, 솜씨가 있는, 교활한, 약간 안 좋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crafty가 있고요. 또 솜씨가 좋은 하면 nifty 이런 단어도 씁니다. nifty.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skill 있죠. skill, 기술, 기량.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skilled 하면은 이제 숙련된 이고요. skillful 하면 능숙한. 그래서 skilled 하면은 과거분사니까 이제 숙련됐고 노련한 이런 뜻이 있고, skillful 하면 이제 재주가 좋은, 기술이 좋은, skillful, 능숙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eagerness인데요. eagerness는 잘 알려진 단어인 eager, 열심인, 열렬한 이란 형용사에서 나온 명사가 eagerness, 열망, 열의 이런 뜻을 가진 명사가 되겠고요. 부사는 eagerly 해서
간절히, 열심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eager가 쓰이는 표현에 eager beaver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beaver는 북미 지역에 사는 수달과 동물인데 하천 같은 데서 나뭇가지들을 막 모아서 이렇게 댐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한시도 쉬지 않고 바쁘게 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eager beaver 하면 뭔가 라임도 있죠, 그죠? eager beaver 끝이 소리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걸 라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라임을 살려서 eager beaver 하면 아주 열심인 사람, 일벌레, 노력파 이런 사람을 eager beaver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vid라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열렬한, 열심인. 여기서는 부사는 avidly가 있고요. 그 다음에 keen 몇 번 나왔었죠. 날카롭고 예민하고 열심이고. 그 다음에 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enthusiastic 하면 열정적인, 열렬한 enthusiastic 이란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will에서 나온 willing도 있는데요. will 하면 조동사가 있죠. 미래 시제를 뜻하는 조동사. 그 다음에 명사로는 의지가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할 때 will 있죠. 그런 뜻, 의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명사로 유언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내 재산은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유언이란 뜻을 가진 명사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제 will에서 나온 형용사가 willing이 있는데요. 이제 의지에서 나왔죠. 의지가 있는, 기꺼이 하는, 자발적인. 그래서 우리 be willing to 이런 표현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미래 시제를 만들 때 be willing to에서 기꺼이 뭐뭐 하는 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she is willing to take the risk. risk는 위험, 모험인데요. take the risk 하면 위험을 무릅쓰다, 모험을 하다 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she is willing to take the risk 하면은 그녀는 기꺼이 앞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죠. 기꺼이 뭐뭐 할 거다. 모험을, 위험을 무릅쓸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emptiness인데요. 이 단어는 형용사 empty, 비어있는 이란 형용사에서 나온 명사가 emptiness가 됩니다. 비슷한 말로 void가 있죠.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빈 공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효력이 없는, 무효인 void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empty하고 반대말은 이제 full 되겠죠. 가득 찬. empty는 완전히 비어있고 full 하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또 full 하면 또 생각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 congest가 있습니다. congest는 혼잡하게 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congested 하면은 혼잡한, 붐비는 이란 형용사가 있고요. congestion 하면은 이제 혼잡, 그 다음에 정체, 교통이 막혀있고 정체되어 있고 할 때 congestion 이런 말 씁니다. decongestant 하면은 D는 반대의 뜻을 가지고 congestant 하면은 이제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D가 있으니까 막힌 거를 뚫어주는 막힘 완화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ongestion이 나오는 말에 이제 traffic congestion 하면 교통 정체, 도로에 차가 꽉 차 있는 그런 정체 상태를 traffic congesti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 막힘 있잖아요. 코가 감기 걸려서 코가 막힌 상태, 그걸 이제 nasal congestion이라고 하는데요. nasal은 코, nose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nasal congestion 하면 코에 막힘, 코 막힘이 됩니다. 이런 막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crowd, 사람들, 군중, 뭐 무리 이렇게 되겠죠. 또 동사로는 가득 메우다, 사람들로 가득 차다 하는 crowd라는 동사에서 crowded, 사람들이 붐비는, 사람들이 꽉 들어찬 뭐 이런 뜻의 그런 형용사가 있고요. 또 pack이 있습니다. pack은 명사로는 이제 묶음, 꾸러미 뭐 이런 게 되고요. 동사로는 짐을 싸다, 포장하다. 근데 거기서 이제 packed 하면 포장하고 짐 쌀 때 우리 꽉꽉 눌러 싸잖아요. 보통 이렇게 공간을 많이 두고 짐 싸고 그러진 않잖아요. 꽉꽉 눌러 쌌으니까 packed 하면 꽉 들어찬, 방 안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 할 때 packed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empty 하면 이제 생각나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있네요. 이번 단어는 effectiveness인데요. effectiveness라는 명사는 effect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effect는 명사로서 이제 결과, 영향, 효과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고요. 끝에 있는 fact, 푸른색으로 표시한 fact는 이제 어근으로서 뭐 변화를 주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fact를 가진 끝이 fact를 끝나는 다양한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우선 effect, 결과, 영향, 효과의 뜻을 가진 effect에서 나온 형용사가 effective 해서 효과적인, 실질적인 이란 형용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명사가 effectiveness 해서 효능 이란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ineffective 하면은 반대말이 되겠죠. effective의 반대말, 효과적이지 않은 이란 뜻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아까 effect 할 때 끝에 있는 fact가 변화를 주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들을 좀 보면은 affect가 있습니다.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 해서 여기서 나온 명사가 affection 하면 애착, 애정, 그 다음에 affectionate 해서 다정한, 애정 어린 이란 형용사가 있습니다. affectionate는 좀 많이 쓰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efect가 있는데 그 강세가 앞에 있으면 defect 하면은 명사로서 결함이 되겠고요. 동사로 쓸 때는 강세가 뒤로 가서 defect가 됩니다. 그래서 D는 뭔가 안 좋은, 강등시키는 그런 뜻을 가진 접두사인데 defect 하면은 배반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이제 defective 하면은 결함이 있는 명사 defect에서 나온 형용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defect, 배반하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는 defector 해서 망명자, 탈주자, 도망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강세의 위치에 따라서 명사는 앞에 가서 defect에서 결함이 되겠고요. 강세가 뒤로 오면 defect 하면 배반하다. defect에서 나온 형용사는 defective, 결함이 있는. 그 다음에 defect에서 나온 명사가 defector 해서 망명자 이런 파생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fect가 있는데요. infect는 감염시키다, 뭔가 그 나쁜 병원균으로 이제 세균으로 감염을 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infect, 감염시키다. 그래서 명사는 infection, 감염이 되겠고요. infective 하면 전염성이 있는, 감염성이 있는 이란 형용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dis를 붙여서 disinfect 하면 소독하다가 되겠습니다. 반대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아는 perfect가 있습니다. perfect는 완전한 이란 형용사죠. 그 다음에 perfect, 강세가 또 뒤로 가면 완전하게 만들다, 완성하다, 완전 무결하게 만들다 하는 또 동사가 되겠고요. perfect,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perfection, 완벽, 완성이 되겠고, perfectionist 하면은 뭐뭐 하는 사람이 되겠죠. 완벽주의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infection 해서 생각나는 단어가 contagion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감염, 전염. 여기서 나온 형용사는 contagious 해서 전염성의, infective하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죠. contagious, 전염성이 있는. 그 다음에 전염, 감염 이러니까 또 생각나는 단어가 immune이 있습니다. immune 해서 면역이 있는, 면역의. immunity 하면 면역이란 명사가 되어 있고요. 면역, 면제, 면책,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계속해서 need로 끝나는 명사들을 소개를 하겠고요. 또 관련된 어휘와 다양한 어휘와 표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